간병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그 시간에 저기 들어가서 설거지나 해라.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집어던지며 한 말이었죠. 친정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된 며느리한테 칠순 잔치 설거지나 하라며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래요. 저는 그 당시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집안 너무 지긋지긋해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고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시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끊어버렸냐고요? 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이혼 도장 하나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수민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김치전까지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배어들도록 부엌에 서 있었죠. 김말순이 친척 수십 명을 집으로 불러들인 탓에 싱크대 위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말순이 친척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소리가 주방까지 쩌렁쩌렁 울려왔죠. 우리 철옹이가 요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프랜차이즈 매장이 벌써 12개야. 12개.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기름때가 눌어붙은 프라이팬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신수민 씨 맞으시죠?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인데요. 어머니 박순자 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싱크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조리대 위에 던지고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 김말순이 손님들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김말순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확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어딜 가.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어머니,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응급실이래요. 저 지금 가봐야 해요. 김말순이 콧방귀를 뀌며 제 앞을 떡 버티고 섰습니다. 동네 병원에 쓰러진 거 가지고 호들갑은. 내 칠순인데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어머니, 의식을 잃으셨다잖아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때 남편 곽철옹이 맥주캔을 들고 주방 쪽에서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곽철옹이 제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야, 장모님 동네 병원에 계시잖아.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엄마 칠순인데 분위기 좀 망치지 마. 곽철옹이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싱크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서 설거지나 마저 해. 그릇 저렇게 쌓아놓고 어딜 가려고 그래. 저는 곽철옹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설거지가 눈에 들어와? 김말순이 거실 한가운데서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접힌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말순이 그 서류를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대신 여기다 도장 찍고 나가. 이혼이야, 이혼. 하얀 종이가 제 얼굴에 부딪히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김말순이 평소에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죠. 간병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병원 갔다 오면 와서 저 설거지부터 해. 알았어? 거실 구석에서 신우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쪽을 향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파티 분위기를 자랑하려고 브이로그를 찍던 중이었는데 김말순의 고함이 그 영상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졌죠. 10년 동안 이 집에 전세금을 내고 남편 사업 자금을 대고 시댁 생활비까지 보태왔던 제가 돌려받은 건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여기 찍어뒀어요. 저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김말순의 얼굴 앞으로 탁 내밀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시원하네요. 김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곽철옹이 맥주캔을 떨어뜨리며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김말순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인연이 진짜. 야, 돌아와. 돌아오라고. 곽철옹의 욕설이 복도까지 쫓아왔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중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지만 손끝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기사님, 좀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응급실에 계셔서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곽철옹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연달아 쏟아졌죠. 지금 당장 안 돌아오면 너 짐 다 내다 버린다. 사과하고 돌아와. 아니면 맨몸으로 쫓아낼 줄 알아. 장모님 병원에 있으면 뭐 어쩔 건데. 네가 가면 뭐가 달라져. 저는 문자를 읽다가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누이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옳게, 엄마 칠순날 이게 뭐 하는 거야? 며느리 도리가 있지. 오빠한테 들었어. 친정엄마 핑계대고 잔치 망치고 나갔다며. 진짜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저는 채팅방 알림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택시 안이 조용해지자 머릿속에 지난 10년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곽철옹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에게 손을 벌린 건 저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상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잡혀 사위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줬죠.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가 모자랄 때마다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김말순이 사는 40평대 아파트 전세금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넣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설거지나 하라는 소리,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피 맛이 났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왜 한 번도 따지지 않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택시가 병원 앞 로터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요, 손님. 저는 10,000원짜리 2장을 기사님 손에 쥐어드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응급실 간판에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뛰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가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아, 박순자 환자분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서 잠깐 의식을 잃으신 건데 지금은 깨어나셔서 2층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졌죠. 2층 몇 호요? 203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보여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203호 앞에 섰을 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죠.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상상했던 저는 그 모습에 안도하며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엄마 옆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침대 옆 이동식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야? 엄마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민 씨. 저는 박호준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의뢰하신 건으로 오늘 최종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수민 씨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박호준 변호사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의뢰인지, 왜 변호사가 병실에 있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국밥집에서 손님 맞을 때의 그 밝은 목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돌을 삼킨 것 같은 낮은 톤이었죠. 며칠 전에 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칠순 잔치에 돈 좀 보태달라고. 그래서 철옹이 통장 내역을 좀 들여다봤는데 엄마가 말을 멈추고 이불 위에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수액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들어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씩 짚어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위 곽철옹 씨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곽철옹 씨의 프랜차이즈 사업 말입니다. 겉으로는 매장 12개를 운영하는 번듯한 사장이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은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4층짜리. 그 건물이 지금 곽철옹 씨 사업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어머니 건물 없으면 은행에서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을 규모예요. 저는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해서 잡힌 담보였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곽철옹 씨가 회사 돈을 수년간 빼돌렸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많을 때는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 위의 거래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입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곳인데 곽철옹 씨가 수년째 상습적으로 돈을 걸어왔습니다. 금액만 합산해도 억 단위가 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철옹 씨 회사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담보대출과 수민 씨가 매달 넣어주신 지원금 없이는 당장 문 닫을 상황이에요. 엄마가 이불 위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를 받았어. 그거 보고 혈압이 확 올라서 쓰러진 거야.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새끼 고생시키지 말라고 건물도 내줬더니 그 돈을 도박에 갖다 쏟아부은 거야. 그놈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또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김말순 씨가 사시는 40평대 아파트 전세금, 그건 수민 씨 명의의 대출로 들어간 돈이죠. 네, 맞아요. 김말순 씨나 곽철옹 씨가 단 1원이라도 갚은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갚을 거라고, 사업이 자리 잡으면 갚겠지 하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곽철옹 씨가 잘 나가는 사장이라고 유세 떨던 그 사업, 실체는 장모님 건물에 기대어 겨우 버티는 깡통 회사입니다. 거기에 회사 돈까지 빼돌려 도박에 날렸으니 부도가 안 난 게 기적이에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그 넓은 아파트도 수민 씨 돈이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이 떠올랐습니다. 김말순이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설거지나 하라고 소리치던 그 뻔뻔한 얼굴이요. 곽철옹이 제 손목을 움켜잡고 싱크대 앞으로 밀치던 그 거친 손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쓰러져서 정신 차리자마자 박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했어. 우리 건물이랑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지켜야 하니까. 박호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2장을 제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건 곽철옹 씨의 횡령 내역서고요. 이건 어머니 건물에 설정된 담보를 해제하겠다는 통보서입니다. 여기에 수민 씨와 어머니 서명이 들어가면 저희가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제 눈을 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곽철옹 씨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은 수민 씨 몫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처럼 손이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왔어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민아,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던졌어, 엄마. 도장 찍고 나가라고. 그래서 찍었어.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엄마 돈으로 기생해 놓고 설거지나 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야. 법으로 끝내자. 가장 차갑고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9시를 막 넘기고 있었죠. 박호준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저를 맞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사이에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 씨,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건부터 보시죠. 박호준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만기입니다. 수민 씨 명의의 대출로 들어간 전세금이니까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죠. 전세금은 수민 씨한테 돌아오고 김말순 씨는 나갈 곳을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건물 담보건입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 은행에 갑니다. 곽철옹 씨 사업에 담보로 잡혀 있는 건물, 담보 제공을 철회한다는 서류를 접수할 겁니다. 담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곽철옹 씨한테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죠. 회사 돈은 도박으로 다 날렸으니까요. 연쇄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엄마 돈으로 도박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신우이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어제 칠순 잔치에서 찍은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화면 속에서 신우이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파티 음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잔치 망치고 병원에 갈 거면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우이가 자기 엄마의 폭언을 통째로 녹화해서 세상에 올려둔 겁니다. 이 영상 원본은 이미 백업해뒀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도록요. 박호준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증명은 오늘 중으로 발송하고 은행 건은 오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가 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쓰는 거요. 그리고 곽철옹 이름으로 된 차량 리스도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정지시키시겠습니까? 네, 오늘 당장이요. 박호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케 나야. 어제 일은 엄마가 좀 심했어. 인정해. 근데 올케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칠순인데. 신우이가 껌을 씹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오빠가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올케가 명품 가방 하나 사들고 와서 싹싹 빌면 오빠가 용서할 수도 있어. 명품 가방이요. 응,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엄마한테도 좀 비싼 거 하나 사드리고. 그래야 분위기 풀리지 않겠어?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신우이 번호 둘 다 차단했습니다. 곽철옹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김말순 번호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호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은행 담보 철회 서류 접수 완료. 가족 카드 및 차량 리스 전부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엄마 병실 창가에 앉아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었죠. 저는 엄마의 주름진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수십 년 동안 국밥을 말고 그릇을 닦고 한 푼씩 모아 건물을 샀을 엄마. 그 돈을 도박판에 갖다 부은 자들이 설거지나 하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저 사람들은 카드가 안 되고 차가 안 되고 돈줄이 끊기고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엄마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도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박호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 씨, 김말순 씨가 지금 시내 한정식 집에 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 대여섯 명을 불러서 크게 한턱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요? 수민 씨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지된 카드니까 결제가 안 될 겁니다. 지금 가시겠습니까? 저는 엄마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기 전 로비에서 직원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쪽 룸에서 김말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카드가 왜 안 돼? 다시 한번 긁어봐요.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직원이 곤란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손님, 3번이나 시도했는데요. 카드사에서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정지라니 말도 안 돼. 내 며느리 카드인데 한 번도 안 막힌 적이 없어. 김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말순아, 괜찮아? 우리가 나눠서 낼까? 아이고, 아니야. 잠깐만. 우리 아들한테 전화할게. 김말순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옹아, 나야. 카드가 안 먹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지금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다. 수화기 너머로 곽철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그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니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장모님 건물 담보가 빠졌대. 대출금 다 갚으래. 다 갚으라고 당장.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엄마.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 큰일 났어, 진짜. 김말순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룸 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박호준 변호사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룸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룸 안에 김말순과 부녀의 사람들 대여섯 명이 한정식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굳어 있었고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김말순 앞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전세 계약 해지 통보서예요. 다음 달까지 집 비우셔야 합니다. 하나는 차량 리스 반납 서류고요. 김말순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부녀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몸을 빼려 했죠. 그리고 카드요. 제가 정지시켰어요. 오늘 밥값은 어머니가 직접 계산하세요. 김말순이 테이블을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철옹이 땀에 젖은 얼굴로 룸 안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신수민, 이게 무슨 짓이야? 담보를 왜 빼? 나 지금 회사 망하게 생겼잖아. 박호준 변호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사본 한 부를 꺼내 곽철옹 앞에 내밀었습니다. 곽철옹 씨, 저는 박호준 변호사입니다. 이건 상가 건물 담보 철회 확인서 사본입니다. 어머니 박순자 씨의 의사에 따라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곽철옹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김말순이 곽철옹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철옹아, 인연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김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칠순날 주신 이혼 서류 있죠? 법원에 접수 잘했어요. 김말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전셋집 비워지면 갈 곳 없으시잖아요. 부지런히 돈 모으세요, 어머니. 부녀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둘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말순과 곽철홍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룸을 나왔습니다. 식당 밖 인도에 서자 오후의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뒤따라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민 씨, 한 가지 더 진행하겠습니다. 곽철홍 씨의 도박 내역,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제보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박호준 변호사가 전화를 걸며 몇 발짝 떨어졌습니다. 저는 식당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엄마는 퇴원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고 박호준 변호사가 나머지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주고 있었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김말순이 쪼그려 앉아 있었죠. 김말순의 손에는 종이 박스를 찢어 만든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매직펜 글씨로 돈에 미친 며느리가 칠순 노모를 길거리에 내쫓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말순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대성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칠순 먹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요. 이 회사에 그런 독한 년이 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몇 명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저는 로비 입구에 선 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저기 전현이야. 전현이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는 패륜녀야. 다들 보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죠. 경비원 2명이 달려와 김말순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셔야 해요. 김말순이 바닥에 드러눕더니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손 나.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며느리한테 쫓겨난 늙은이가 여기서 죽는다고 써. 경비원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직원들의 속삭임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내 메신저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로비 사진을 사내 메신저에 올린 거였죠. 영업팀 신수민 씨 시어머니래.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저 나이에 바닥에 누워서 우는 거 보니까 진짜 억울한가 보다. 메시지를 읽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수민 씨, 인사팀장입니다. 지금 바로 3층 회의실로 내려와 주세요.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박호준 변호사의 문자가 떴습니다. 수민 씨, 곽철홍 씨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치매 걸린 장모를 앞세워 멀쩡한 사업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곽철홍의 이름으로 올라온 긴 글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신수민이 치매 초기인 장모님을 조종해서 제 사업을 고의로 부도내려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길거리에 내쫓으려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다니. 자기가 도박으로 회사 돈을 날려놓고 제가 망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였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아까부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계속 와. 돈 갚으라고, 빚쟁이들이야. 무서워서 전화를 못 받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할 엄마에게까지 손을 뻗은 겁니다. 엄마, 모르는 번호 전화 받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로비에서 김말순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짜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오늘은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박호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신우이가 칠순 때 찍은 영상 있잖아요. 원본 갖고 계시죠? 네, 백업해뒀습니다. 그거 USB에 담아서 지금 우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어요. 인사팀 면담에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이면 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층 회의실로 내려가기 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서 울고불고 하는 김말순의 가짜 눈물이 오늘 저 사람의 무덤을 파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층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장과 부서장 2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 끝에 김말순이 눈을 벌겋게 부은 채 앉아 있었죠. 손에 구겨진 휴지를 쥐고 연신 코를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얼굴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수민 씨, 앉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상황 파악 차원에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말순이 즉시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팀장님, 이 사람이 제 며느린데요. 칠순 먹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요. 전세금을 빼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카드도 끊고 제가 어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김말순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 시집 보내놓으니까 돈 좀 있다고 시어머니를 개 취급해요, 개.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신수민 씨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봤습니다. 남편분이 쓴 글인데 장모님이 편찮으신 상태에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던데요. 해명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입을 열려다가 회의실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박호준 변호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5분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 변호사가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김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까지 불러. 시어머니를 쫓아내는데 변호사가 필요하냐? 다들 보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박호준 변호사가 인사팀장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민 씨의 법률 대리인 박호준입니다. 오늘 면담에 배석해도 되겠습니까? 인사팀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박호준 변호사가 제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제가 변명보다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호준 변호사가 회의실 벽면의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V사인을 하며 웃고 있었죠. 엄마 칠순 파티. 오늘 우리 집 대박이야, 진짜. 신우이가 카메라를 돌려 거실의 음식과 손님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흘러가다가 배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김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김말순이 제 앞길을 가로막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쓰러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잔치 망치고 병원에 갈 거면 여기다 도장 찍고 꺼져. 와서 저 설거지나 다 해놓으라고, 이년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고 부서장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조작이야. 우리 딸이 찍은 거 내가 몰랐어. 저건 상황이 달랐다고. 박호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김말순 씨의 딸이 본인 SNS에 직접 올린 원본입니다. 메타데이터와 업로드 일시까지 확인됩니다. 조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김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하나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곽철옹 씨의 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철옹 씨는 아내가 사업을 망하게 했다고 썼는데 사실은 곽철옹 씨 본인이 수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여기 금융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를 인사팀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곽철옹 씨의 프랜차이즈 본사 감사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김말순이 테이블을 붙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회사 일이잖아. 여기서 이럴 거 없잖아. 인사팀장이 손을 들어 김말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으니 나가주시겠습니까? 김말순이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김말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서장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며 나가시라는 뜻으로 손짓했습니다. 김말순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인사팀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수민 씨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면담을 잡아 죄송합니다. 사내 게시판 글은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사 감사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곽철옹 씨 횡령 규모가 크니까 경찰 고발로 갈 겁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신수민 씨 남편 곽철옹 씨 맞으시죠? 여기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인데요. 곽철옹 씨 소재 파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 중이라 곽철옹 씨의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회사 주소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박호준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빠릅니다. 본사 고발까지 겹치면 오늘 내일 중으로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박호준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곽철옹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후 5시경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철문 너머로 곽철옹이 나타났죠.
불과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굴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곽철옹이 유리 칸막이 너머로 저를 보더니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러 왔어. 곽철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됐다고 비웃으러 온 거지. 네가 이렇게 독한 년인 줄 몰랐다. 독하긴. 네 엄마가 내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질 때는 독하지 않았어? 곽철옹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담보만 다시 넣어주면 은행이랑 얘기할 수 있어. 엄마한테 말해줘, 제발. 10년 동안 내가 번 돈, 엄마가 모은 돈 다 도박에 쏟아부어 놓고 지금 제발이야? 곽철옹이 유리 칸막이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건 내가 사업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잖아. 잠깐 빠졌던 거라고. 잠깐이 수년이야. 억 단위가 잠깐이야. 곽철옹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에 냈어. 횡령금 돌려받는 소송도 따로 갈 거야. 여기서 푹 쉬어. 곽철옹이 뭔가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곽철옹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은행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곽철옹의 남은 재산은 전부 압류되었고 출소한 뒤에도 평생 빚을 안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됐죠. 김말수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던 김말수는 결국 변두리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일 남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는다고 했죠. 평생 며느리에게 설거지나 하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종일 남의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우다가 의절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 잘났던 시댁 일가가 반년 만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도 저는 이겼습니다. 법원은 곽철옹의 유책을 인정해 위자료 전액을 판결했죠. 빈털터리한테서 당장 돈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부서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내에서 소문이 돌았던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가 건물 관리를 도우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제 이름으로 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국밥집에 나가 손님을 맞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에 들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일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박호준 변호사는 모든 소송이 끝난 뒤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관련 연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심에 뭐 드셨어요? 같은 안부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엄마 국밥집에 들러 된장찌개를 시켜 먹으며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수민아, 박 변호사 된장찌개 먹으러 오는 거 아닌 거 알지? 엄마 무슨 소리야? 눈에 다 보여.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새로 단장한 상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 한쪽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테이블을 꺼내 커피를 내렸죠.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좋지. 응, 좋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랑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설거지나 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옥상 아래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민 씨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어머니 김말수는 결국 변두리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으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죠. 평생 며느리한테 설거지나 하라고 구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매일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인과응보이죠? 남편 곽철옹도 징역 2년 실형의 빚더미까지 그 잘났던 프랜차이즈 사장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하죠.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참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던 날들이요. 그런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그때는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껴주세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수민 씨를 응원하는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